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일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특히 이 안보 이슈가 안개 속이 될 듯한데요. 이미 트럼프 후보는요. 우리나라를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처럼 표현하면서 우리 돈 13조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거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We have the worst trade deals all over the world. South Korea,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But wait, they don't pay us anything.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It's a money machine. 아니 이미 공언을 했고 모르겠어요. 트럼프 후보가 근데 8년 전 기억만 거슬러 올라가도 본인이 얘기했던 건 또 한다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13조 걷겠다. 9배 올려서 한국은 돈 많은 나라니까 뭐 주한미군을 빼든 뭐하든 방위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하고 빨리 방위비 협상을 해서 지금 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굉장히 불만을 가졌었죠. 트럼프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이 9배나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던 게 기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레버리지로 가져가야 될 테고 다만 트럼프는 협상을 하기 전에 판돈을 굉장히 크게 건 겁니다. 9배까지 걸었기 때문에 9배를 다 받아내겠다는 생각은 안 할 텐데 그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줄이는 과정에서 동맹의 피로감이 느껴지고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트럼프 1기 때도 5배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5배까지 인상을 못하고 결국은 이 절차를 거치면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양보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9배까지는 아니고 그 기준점을 잘 그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면 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트럼프 정부는 4년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1, 2년이 지난하게 되다 보면 추동력이 사실 3, 4년 차는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4년이라는 전체 기간을 잘 관리하면서 방위비 재협상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년 전, 6, 7년 전과 마찬가지로 김현수 교수님. 네네. 주한미군 너무 많으니까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위비 인상 이거 근데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거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 정부하고 해서 타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12차 SMA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방위비 협상은 끝났는데 2026년부터 할 거를 갖다가 이제 사실상 올해 끝냈거든요. 그때 이제 돈 내는 것이 1조 5,192억 뭐 그 정도 되죠. 1조 5천억 정도 됐는데 그 뒤에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5년 기간이긴 하지만 CPI 소위 말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뭐 100억 불을 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오늘 뭐 1,400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14조 아니에요. 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SMA라고 하는 어그리먼트잖아요. 스페셜 뮤추얼 어그리먼트니까 그 어그리먼트에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의 인건비, 두 번째는 아파트나 또는 BOQ를 이제 건설하는 데 드는 건설비, 세 번째는 탄약 관리하고 뭐 하는데 군수 관리비거든요. 주한미군들이요. 요 3가지만 딱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2026년도 1조 5천억 정도 되면 이 3가지 적용하는데 아마 드는 돈이 한 2조 남짓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쯤 되면 한 70% 이상을 분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를 분담하라고 그래도 그 돈이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처럼 100억 달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1기 있을 때도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거 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한 번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했고요. 그 다음 1년은 완전히 1년을 끌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그 타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냈거든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00억 달러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줄 리가 없고
줄 수 없는 논리를 수만큼 알겠습니다. 뭐 우리 정부도 가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안보 이슈 가운데 아마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바랬을 수 있고요. 과거 하노이 회담 모습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No rush. There's no rush. We just want to do the right deal. Chairman Kim 할거 and myself, we want to do the 우리는 right deal. 옳은 그 Speed is not 합의를 이루어야 important. 된다. What's important is that we do the 가장 right 중요한 deal. 것은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사실 트럼프 후보는 그때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네. 사실 1대1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아마 트럼프 후보의 집권을 가장 바라는 것도 뭐 김정은 아닐까 싶고 이제 파병 이후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기 지난달 31일 불과 며칠 전이죠. 북한이 화성 19형 그거 발사한 것도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거 발사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후보가 지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핵무기 가진 국가와 잘 지내는 건 좋지 않느냐, 햄버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핵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게 핵군축 회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핵군축 회담을 김정은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들어진 핵무기 이걸 우리는 통상 그 과거 핵무기라고 얘기해요. 과거 핵. 예. 그리고 지금 핵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것은 이제 현재 핵 또는 미래 핵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원심 분리기 그 시설까지 다 북한이 공개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원심 분리기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이게 핵군축 대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만들어진 핵무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핵군축 회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핵군축 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국한테 사실상 과거 핵은 보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예. 되겠어요?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북한한테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다 이렇게 보죠. 야, 이게 정말 경란 속으로라는 표현이 뭐 관용적이지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한반도 외교 상황이라면